같은 날 똑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 손에는 1,500억 원의 매도 주문을, 다른 한 손에는 8,3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외국인 이탈만 대서특필했죠.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 외국인은 1,569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다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구나라며 낙담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시각 외국인은 전혀 다른 곳에서 무려 8,379억 원을 쓸어 담고 있었으니까요. 코스피는 버리고 코스닥은 주워 담는 이른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이건 목요일 하루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벌써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은밀한 움직임이죠.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에선 개미들이 받아내고 메이저가 던졌지만 코스닥에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개인이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완벽하게 역전된 상황. 도대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두 시장을 놓고 이토록 극단적인 두 얼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면 전쟁 리스크가 거쳤을 때 가장 먼저 돈뭉치가 쏠릴 기회의 땅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이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24년 블랙 먼데이 사태 때도 반복됐던 승리 공식의 재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세 번째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외국인 매도라는 공포 마케팅 속에서 진짜 돈이 흐르는 맥점을 짚어내는 안목과 지난번 공유해드린 신호등 지표를 통해 선취매 타이밍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 코앞의 경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투자 근육을 키우시길 바라며 목요일 시장 데이터부터 정밀 분석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5,583포인트, 상승률은 무려 9.63%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장이었죠. 코스닥은 더했습니다. 14.1%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으니까요. 겉보기엔 화려한 축제 같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코스피의 상승을 이끈 건 누구였을까요? 개인이 홀로 1조 7,96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한 반면 기관은 1조 7,186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역시 1,56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즉 개인이 사고 메이저 세력은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개미 장세였던 셈입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 경고했던 패턴과 판박이죠.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만 끌어올린 위태로운 반등, 또 그 얘기냐 하시겠지만 오늘은 결이 다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개인이 주도하는 기술적 반등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하루짜리 양봉을 만들지만 이성과 계산은 추세적인 회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목요일 코스닥 시장에선 바로 그 이성적인 자금이 포착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8,379억 원, 기관이 7,399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두 메이저 주체의 매수세만 합쳐도 1조 5,77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개인들은 1조 5,512억 원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급급했죠.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매수 대 메이저 매도, 코스닥은 메이저 매수 대 개인 매도라는 완벽한 대칭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같은 날 열린 한국 증시에서 수급의 질이 거울처럼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죠. 외국인 매도라는 네 글자에 갇히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떠났다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속보만 접했을 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니 전혀 다른 스토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말한 매도세는 코스피에 국한된 이야기였고 코스닥에선 강력한 바이코리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정보가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가려진 반쪽, 즉 코스닥에서 벌어진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대형 백화점과 줄 서서 먹는 지역 맛집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백화점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대 유통 채널이죠. 반면 코스닥은 작지만 알찬 메뉴로 승부하는 전문 맛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백화점이 창고 대방출, 즉 재고 정리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재고가 다 소진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세일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옆집 맛집은 상황이 다릅니다. 좌석이 몇 개 없다는 걸 아는 눈치 빠른 단골들은 백화점 세일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맛집으로 달려가 자리를 선점합니다. 지금 안 가면 자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바로 이 눈치 빠른 단골이 지금의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왜 이런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지 외국인 펀드 매니저의 머릿속 계산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무려 21조 731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4조 5,854억 원, SK하이닉스에서 7조 6,244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매도 폭탄이 집중된 건데 이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글로벌 펀드의 구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입니다. 정해진 비율대로 비중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매도세라는 거죠. 문제는 이 물량 소화가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1년 교육 예산이 약 90조 원인데 그 4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한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백화점 창고엔 아직도 팔아야 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형국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악성 매물이 남아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선 계산이 명확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아직 리밸런싱으로 나올 매물이 남았다. 지금 들어가봤자 위에서 쏟아지는 매물에 주가가 눌릴 게 뻔하니 손해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반면 코스닥은 가볍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10% 남짓에 불과하니까요. 30%에 달하는 코스피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털고 나갈 물량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틀간 지수가 14%나 급락하며 가격 메리트가 극대화됐다는 점, 즉 싸도 너무 싸다는 인식이 저가 매수세를 부른 겁니다. 외국인 형님들 입장이 돼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코스닥 성장주 매도세? 생각보다 쥐꼬리만 해요. 근데 낙폭은 코스피보다 훨씬 살벌하게 찍혔단 말이죠.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탑승 안 하면 버스 떠난다는 계산이 딱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판을 뒤집는 히든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 시장 까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을 무려 12,418계약이나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신호냐? 코스피가 더 박살날 수 있으니 하방에 보험 들어두자는 겁니다. 해치 걸어놓고 뒤로는 코스닥 알짜배기를 쓸어 담은 거죠. 하방은 든든하게 잠가두고 상방 포텐셜 터지는 코스닥에서 수익 챙기겠다? 이건 전형적인 월가 선수들의 양방향 플레이입니다. 와, 이거 보고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한 손으로는 코스피 쇼 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코스닥에 8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니 뉴스 헤드라인만 봐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디테일이죠. 주가창 빨간불, 파란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돈의 흐름 그 자체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코스피 떠난 그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종착지를 파는 게 승부처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코스닥 장바구니에 도대체 뭘 담았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섹터라는 식당에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싹 다 뜯어봤습니다. 얼핏 보면 종목이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섹터별로 묶어보니까 아주 선명한 세 가지 테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타깃,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테크윙 471억 원, HPSP 336억 원, 고영 282억 원, 여기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이오테크닉스까지 줄줄이 샀어요. 이 친구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공장에 장비 납품하는 소위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핵심들이에요. 비유하자면 맛집에서 파는 음식 메뉴를 산 게 아니라 그 맛집 주방을 세팅해주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매수한 겁니다. 공장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장비주들이죠. 두 번째 테마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누적 매수세가 2,884억 원,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 종목들의 특징은 전쟁 리스크랑 완벽하게 디커플링 된다는 거예요. 유가가 튀든 환율이 널뛰든 신약 개발은 멈출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기술 수출 계약이나 임상 데이터 같은 개별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AI와 로봇 섹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서진 시스템이 포착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모비스랑 아틀라스 로봇 부품 5종 공급 조율 중이라는 이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건 미국 빅테크들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죠. 자, 반도체 장비, 바이오, 로봇 이 라인업 한번 째려보세요. 교집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무풍지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손님이 미어터지는 가게들이란 소리예요. 태풍 분다고 병원 안 갑니까? AI, 주문 폭주하는데 반도체 공장이 장비 발주를 멈추겠냐고요. 공장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스마트머니는 바로 이런 수요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 베팅한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었죠. 전쟁이 나건 말건 삼전이랑 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일 원 한 푼도 안 깎였습니다. 형님이 건재한데 아우드린 장비주 실적이 꺾이겠습니까? 수주 잔고는 그대로인데 유가랑 환율 핑계로 주가만 억지로 끌어내려진 거예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뼘스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외국인들이 단순히 싸다고 주워 담았을까요? 천만에요.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던 2월 25일, SK 하이닉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기댐에다가 무려 2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태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투자금까지 합치면 총 31조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클린룸 6개 깔고 2027년 2월부터 풀가동 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31조 원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 시총이 이거보다 작아요. 공장 하나 짓는데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갈아 넣는 수준의 베팅인 겁니다. 아니 전쟁통에 31조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개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정반대죠.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이사회에서 수십조 투자를 통과시켰다? 경영진은 전쟁 따위가 우리 비즈니스 못 건드린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지정학적 이슈랑 상관없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키움증권 리포트 보니까 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을 80조 원으로 보고 있어요. 이익률이 58%입니다. 100원 팔면 58원, 남는 장사를 누가 마다합니까? 이런 노다지판에서 투자를 미룬다? 그게 더 리스크죠. 지금 주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데이터 센터 주문은 빗발치는데 공장 없어서 물량 못 되면 그 주문 싹 다 경쟁사한테 뺏기는 겁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다시 안 와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 31조 원짜리 공장에 들어갈 장비 누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크윙, HPSP, 고영 싹 다 코스닥에 있는 그 친구들이잖아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하이닉스 본체는 팔아치우면서도 코스닥 벤더사들을 쓸어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점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당장 장사 못해도 거기에 자재되는 업체들은 이미 납품 계약서 도장 찍고 있거든요. 선수들은 본점 오픈장 자르기 전에 납품업체 주식부터 사 모으는 법입니다. 철저하게 실속을 챙기는 거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닙니다. 불황이고 전쟁이고 나발이고 주문이 끊이지 않는 섹터, 반도체 장비, 바이오, 로봇 딱 3개만 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의심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에만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공포로 전 세계 증시가 셧다운되던 때를 복기해 봅시다. 양대 시장이 녹아내렸지만 바닥을 찍자마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온 곳은 엉덩이 무거운 코스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의 핵심 성장주들이었죠. 3월 24일 코스닥은 하루 만에 8.3% 폭등하며 코스피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시기를 돌려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악몽이 재현됐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순매수 바구니를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미반도체가 454억 원으로 1등, 알테오젠도 상위권이었죠. 전부 코스닥의 야전 사령관들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폭락장에서도 외국인의 선택은 소름 돋게 똑같았습니다. 테크윙, HPSP, 고영, 알테오젠 이들의 쏠린 돈만 나흘간 2,884억 원입니다.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선택, 패턴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성장주가 먼저 선택받는 이유, IMF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나라가 부도나도 문을 닫지 않는 곳들이 있었죠. 약국, 병원, 쌀가게 같은 필수재 시장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지금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녀도 인공지능 반도체는 필요하고 임상 데이터는 뽑아야 하며 공장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필수재입니다. 스마트머니가 이곳으로 먼저 쏠리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왜 이 패턴이 3번이나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발력입니다. 이번에도 코스닥은 14%나 밀리며 12% 빠진 코스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입니다.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탄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목요일 코스닥은 14.1% 급등했지만 코스피는 9.63% 반등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스피가 가진 수급상의 족쇄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21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이 하루아침에 태세 전환을 하긴 힘듭니다. 초대형 선박이 방향을 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세 번째, 코스닥 성장주들은 거시경제 변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엔진을 달고 달립니다. SK하이닉스의 31조 증설, 글로벌 기술 수출, 로봇 수요 폭발. 이건 전쟁 리스크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돌아가는 현금 제조기들입니다. 같은 종목들이 3번이나 반복해서 선택받는 건 자본의 학습 효과입니다. 돈에는 국적은 없어도 기억력은 존재합니다. 위기 직후 어디가 가장 빨리 수익을 내는지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더. 3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을 주목하십시오. 코스닥 액티브 ETF 삼형제가 동시에 시장에 등판합니다.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한화자산운용까지 메이저 운용사 3곳이 일제히 코스닥 액티브 상품을 상장시키는 날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일까요?
ETF라는 상품을 팔려면 운용사는 상장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주식들을 바구니에 담아둬야 합니다. 개업 전에 냉장고를 채워야 장사를 하니까요. 즉, 기계적인 매수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세 곳이 동시에 움직이니 그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죠. 최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벌이며 약 3조 원을 쏟아부은 현상. 이건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라 ETF 출시에 대비한 선수치기, 즉 프런트러닝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연구원 역시 10일 출시되는 펀드를 위한 가편인 물량이 유입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수급 시스템이 만드는 강제적인 돈의 흐름입니다. 공포감은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구조적 수급은 상장 당일까지 가격을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현재 돈의 나침반이 코스닥을 가리키는 건 5거래일 연속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이 고장날 변수는 딱 하나, 바로 전쟁 리스크입니다. 지난번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신호등 기억하시죠? 외국인의 코스피 복귀, 브렌트유 75달러, 환율 1450원. 이 기준점은 아직 유효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매도 신호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코스닥을 향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지금 5일째 사들이던 매수세가 끊긴다면 그건 시장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는 전쟁 이슈가 급격히 봉합되는 경우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이란과 미국의 물밑 접촉이 공식 협상 테이블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브렌트유가 75달러, 아니 그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공포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죠. 유가가 잡히면 환율 발작이 멈추고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은 다시 코스피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PBR 0.8배 수준의 코스피, 환 차이까지 고려하면 헐값 쇼핑 기회니까요. 이때부터 코스피 대형주로 수급이 이동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섹터 로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코스닥에서 재미를 본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을 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장주로 갈아타는 머니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핫플레이스에서 에피타이저를 즐긴 큰손들이 이제 메인 요리를 먹으러 호텔 뷔페로 이동하는 격이죠. 이때 3월 10일 출시되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될 겁니다. 자금이 코스피로 빠져나갈 때 ETF 신규 설정 자금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며 코스닥의 급락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테니까요. 브렌트유 75달러 하회 3일 지속,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3일 지속. 이 두 신호가 동시에 뜨면 그때가 바로 초록불, 즉 적극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 냉정하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질질 끌되 공포감은 무뎌지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닙니다. 미 해군이 호위작전을 펼치며 숨통은 튀어났고 덕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시장이 출렁거리긴 해도 다행히 바닥에 뚫리는 투매 없이 맷집 좋게 버텨주는 형국입니다. 이런 눈치보기 장세가 대략 2주에서 4주가량 이어지다가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가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승부처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퍼포먼스가 월등히 앞설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거든요. 수급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3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이라는 굵직한 수급 호재까지 대기 중이니까요.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물량을 소화하느라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펼쳐질 섹터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SK하이닉스에 31조 원 증설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고 있어 실적을 발판으로 먼저 치고 나갈 테고, 인공지능 관련주는 전쟁 이슈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달릴 겁니다. 방산과 에너지 섹터는 전쟁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수혜를 입으며 강세를 이어가겠죠. 코스피 대형주들은 변동성에 노출되겠지만 펀더멘털은 견고하니 급락은 멈출 겁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은 외국인 형님들이 돌아온 뒤에나 가능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구조예요. 여기서 고민되실 겁니다. 코스닥 좋은 건 알겠는데 내 계좌엔 삼성전자가 물려있다. 이걸 어쩌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코스닥으로 갈아타시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무려 200조 원입니다. 작년 대비 359%나 폭증하는 수치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던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 물타기에 나설 타이밍도 아직은 아닙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존버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죠.
확전으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미 지상군이 전장에 직접 투입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코스닥으로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줄도 일시적으로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 위에서 고착화되고 지수는 4,500에서 5,000 구간까지 밀리며 바닥 테스트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피난처는 있습니다. 지난번 짚어드렸듯 꼬박꼬박 배당을 챙겨주는 은행, 통신, 음식료 업종은 이런 폭락장에서도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전쟁 비용만 하루에 10억 달러가 깨지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4,600억 원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정책까지 감안하면 정치적으로도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도박이죠. 공포감이 극에 달해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가 역설적으로 바닥에 가장 근접한 시기라는 점. 이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레드카드는 유가 100달러 돌파와 미 지상군 투입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시그널이 겹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어 모드로 즉각 전환하십시오.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은 현금 관리였죠. 여기에 오늘은 중요한 무기 하나를 더 쥐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눈입니다. 뉴스에서 외국인 매도세라고 떠들 때 코스피만 쳐다보고 있으면 반쪽짜리 투자밖에 못합니다. 반드시 코스닥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건지 아니면 코스피에서 빠져나와 코스닥으로 머니무브를 한 건지 그 디테일을 봐야 시장이 제대로 읽힙니다. 자, 복잡한 이론은 접어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분리해서 확인하십시오.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바로 뜹니다. 만약 잘 들어오던 코스닥 외인 매수세가 뚝 끊긴다? 그럼 바로 주의 단계인 노란불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다? 이건 시장 전체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강력한 매수 신호, 초록불입니다. 목요일 마감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라는 긍정적 신호가 떴지만 코스피는 아직 수급 공백 상태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이 흐름이 깨졌다면 경계심을 가져야겠죠. 바로 확인해보세요. 둘째, 지난 영상에서 강조한 3색 신호등 지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외국인의 코스피 연속 순매수 복귀, 브렌트유 75달러 안정화, 환율 1450원 하향 돌파. 이 셋 중 두 가지만 충족돼도 찐바닥입니다. 코스닥 수급은 해결됐으니 이제 남은 건 유가와 환율의 안정 여부입니다. 목요일 기준 브렌트유가 83달러 선이니 목표인 75달러까진 아직 갈 길이 맵니다. 환율 역시 1468원으로 안정권인 1450원과는 거리가 있죠. 셋째, 코스닥 진입을 노리신다면 개별 종목보단 ETF가 정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 ETF 같은 상품이 있겠죠. 특히 3월 10일에는 타임폴리오, 삼성 액티브, 한화에서 내놓는 코스닥 액티브 ETF 3총사가 동시 출격합니다. 개별주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해요. 목요일에 테크잉이 30% 급등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다음날 바로 10% 넘게 꽂을 수 있는 게 지금 장세거든요.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ETF로 분산 투자하시고 매수도 한 번에 지르지 말고 이 3회에 걸쳐 쪼개서 들어가세요. 1차 매수는 외국인의 코스닥 러브콜을 확인한 바로 지금입니다. 2차는 3월 11일 신규 ETF 자금 유입을 확인한 뒤 3차는 코스피 외국인 귀환 시점에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넷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형주 주주님들, 지금은 묵직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목요일에 나온 9.63% 반등은 개미들이 만든 기술적 반등일 뿐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니니까요.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진 섣불리 물타지 말고 관망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닌데 뇌동매매할 필요 없죠. 장 시작 직후 공포감에 던지는 투매만 피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원칙은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무조건 현금 총알로 남겨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튀든 현금을 쥔 투자자가 결국 주도권을 잡습니다. 요즘 헤드라인만 보면 심장이 덜컥하시죠? 전쟁 리스크다, 외국인 이탈이다, 온통 비관론뿐이니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건 아닌지, 노후 준비는 끝난 건지 잠이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장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겉보기에 같은 악재라도 까보면 실체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공포 마케팅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 데이터로 검증하고 시그널을 확인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오늘 거론하는 종목들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케이스 스터디일 뿐입니다. 절대 리딩방처럼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모든 판단과 책임은 구독자님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수급을 복귀해 봅시다. 언론에선 외국인이 떠났다고 도배를 했죠.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정반대였죠. 코스닥에선 무려 8,379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2020년, 2024년, 그리고 지금 2026년까지 위기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폭락장이 진정될 때 스마트머니가 가장 먼저 진입한 섹터는 무거워진 대형주가 아니라 탄력 좋은 코스닥 성장주였습니다. 큰 손들은 철저하게 옥석을 가립니다. 경기가 박살나도 매출이 꺾이지 않을 알짜배기만 골라 담는다는 거죠. 소부장, 바이오, 그리고 AI 로봇.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주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난리통에 31조 원 투자를 강행한 걸 보세요. 기업은 전쟁이라는 소음보다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지난번 신호등 3개 기억하시죠? 이번엔 네 번째 체크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연속 일수입니다. 시장의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 유동성이 어디로 쏠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죠. 악재 뉴스가 터져도 코스피 지수에만 매몰되지 말고 코스닥 수급을 더블 체크하세요. 자금의 흐름을 읽는 자는 뉴스 쪼가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이 고이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기회를 잡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글로벌 시장에 동시 상장됩니다. 이 ETF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코스닥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동안 외국인 매도 기사 보면서 코스피만 쳐다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코스닥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은 뉴스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판을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포획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